자, 입니다. 자, 일단 62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 62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일단 선생님이 생각한 거 같이 한번 비교해봐. 물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숫자 집어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게 할 것 같아. 그치? 맞지? 근데, 그것보다, 자, 봐봐. 기억식이 조금 눈에 띄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수학화를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 만약에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면, 그지? 왜? 저거 왜? 어, 다 틀렸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얘가 항상, 어쨌든 얘가 성립하는 부등식인지 아닌지 증명해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해봐? 제곱해서 그 값이 0, 미안해. 빼서 그 값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로 넣을 거야, 그지? 그럼 얘 그냥 빼보니까 식이 A, B, 여기 부등호 들어서 생각해 그냥.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A.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논하겠다 이런 거. 이렇게 보니까 인수분해 되는 식의 구조네. 그치? 그러니까 A로 묶어보니까 B 빼기 1 될 거야.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니까 B 빼기 1 될 거야. 아직까지 뭐 관계를 모를 것 같아, 그지? 근데 B 빼기 1 공통일 수 있으니까 이 식이 A 빼기 1 곱하기 B 빼기 1이랑 관계식이 나와서 요놈의 부등호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왜? A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A에서 1 뺐어? 음수야. 맞지? B에서 1 뺐어? 음수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참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니은은 어떻게 해요? 얘도 빼볼까요? 인수분해가 될까? 그게 아니라 물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도 될 수 있어. 봐봐. 근데 얘는 식의 구조를 봐봐. 곱한 거 더하기 1, 각각에 더한 거. 이런 관계지. 이걸 선생님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BC라고 하는 건 B랑 C랑 곱한 거니까 내가 치환한 절대값 B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1보다 작은 관계지. 이해될까? 곱해봤자? 그럼 이 식을 써볼게. AB 플러스 1은 A 플러스 B. 이거 성립하는 거야? 이거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방금 했잖아. 기억. 그지? 기억이랑 똑같은 구조란 말이지, 얘가. 이해될까? 그러니까 얘도 참. 이해? 비긋 한번 볼까?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 A, B, C 플러스 1, A, B, C 플러스 2. 그래서 얘 한번 써보자. 얘는 A, B, C 플러스 1이라는 거에 난 범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쓴 거 괜찮아, 얘들아? 그럼 얘는 클 거야. 얘는 A 더하기 BC보다 크니까. 괜찮아? 니은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A 더하기 BC보다 클 건데 여기 플러스 1 있는 거는 뒤에다 보태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제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보이니 이거 혹시?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람? 요 식에 성립하는 게 보이는 사람? A 퉁퉁 치고서 나머지 것만 확인해 볼까? BC 플러스 1은 B 플러스 C보다 크냐? 곱한 거에 1 더한 거는 B 플러스 C보다 크냐? 곱한 거에다 1 더한 거는 더한 것보다 크냐? 기억의 관계잖아. 맞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얘보다는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또 참 얘도 맞는 말, 얘도 맞는 말, 얘도 맞는 말 이렇게 골라주겠다. 어렵다, 그지? 네. 자, 이렇게 해서 62번은 다 맞는 말. 오케이. 이해되겠어? 아무튼 자, 이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릴 거야. 얘는 기억이랑 니은이랑 지그시랑 연계돼가지고 다 똑같을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모든 문제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식의 구조들을 보자는 거야. 크게. 오케이? 자, 실제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될 건 누구밖에 없어? 기억밖에 없었던 거지. 오케이? 괜찮을까? 필기할 거야? 오케이. 다음 주면 설날이야? 아니? 그럼 다음 주 특강 먹는 거야? 어? 다음 주 특강 먹었어? 우리 할까 그냥 얘들아? 알았다. 네. 농담이야. 나도 못해. 나도 시간 할 거야. 됐어, 넘어가도 돼? 지금 음악만 지울게, 얘들아. 미고 스리라. 자, 63번에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1 더하기 4x가 된대. 그때 모든 실수 x 들고 해라. 자, 이게 반올림, 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3.6 반올림하면 얼마 돼? 4가 돼. 맞지? 그럼 3.1 반올림은 얼마 돼? 3이 돼. 이런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값이 예를 들어 누구라고 딱 말하면 되게 좋은데 반올림 한 게 1 더하기 4x라고 이렇게 쌓이는지. 그래서 이 값을 내가 m이라고 칠 거야. 반올림해서 m이 됐어. 예를 들어 m 대신 x 4라고 생각해도 되냐? 예를 들어 반올림에서 4가 됐어. 그럼 이 얘는 반올림에서 4가 된 거니까 3.5 이상부터 4.5 미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책 이해돼? 반올림에서 m이 됐어? 그러면은 얘는 m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0.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0.5 직전까지 만드는 거지. 플러스 0.5. 몇 시게 될까?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m에서 2분의 1을 뺀 것보다는 얘가 누가 x 더하기 1에다가 x 빼기 2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얘가 m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0.5. 예를 들어 얘가 4야? 3.5보다는 크거나 같고 4.5보다는 작은 거. 이런 얘기지. 식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괜찮아?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야 7. 우리 이제 이런 부등식 풀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봐봐 문자가 x랑 두 개 있잖아. 맞지?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이게 문자가 하나로 대체하면 좋겠는데 사실 관계식 나와 있잖아, 그지? 맞아? 생각해보자. 내가 풀 거야 어쨌든. 풀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출발하자고. 둘 중 하나 아니야. 20대를 전부 다 x를 싹 다 바꾼다 1번. 맞지? 두 번째 20을 싹 다 m으로 바꾼다 2번. 둘 중 하나 아니야? 맞아? 그랬을 때 결과를 생각을 해봐. x로 식을 나타내면 풀 수 있지. 될 거야 분명히. m으로 나타내도 풀 수 있지. 그럼 너네는 x로 나타낼래? m으로 나타낼래? 이거 고민해봐. 어떻게 될래? 그럴래? 어떤 애를 결정을 하는 게 편할까? x가 편할까? 성아! 하지마. 눈 뒤집어 무서워 지금. 뭐? x가 편할까? m이 편할까? 난 m으로 할 거야. 왜일까? 왜 나는 m으로 할 것 같아, 얘들아?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계산해본 게 아니야, 내가. 나는 어쨌든 풀라고 나는 m에 대한 식을 정리할 거야. 왜 그럴까? 분명히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도 분명히 x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다는 소린 거지. 맞지? 내가 m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m에 대한 부등식이 나온다는 소린 거지. 맞아? 근데 그때 m이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정수야. 맞지? 근데 x라고 하는 건 뭐야? 실수야. 즉 결과적으로 이런 걸 좀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 계산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x에 대한 범위가 나왔어. 즉 x에 대한 범위가 나오니까 1 플러스 4x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지. x를 풀면. 맞아? 근데 그걸 만족하는 정수 m을 또 찾아야 되잖아. 그지? 결과적으로는. 이해될까?
그것보다는 애초에 이거를 M으로 정리했으면은 그 M에 대한 범위를 만족시키는 거 나왔으니까 그 안에 정수만 구하면 훨씬 더 쉬울 거잖아. 표현 자체가. 이 생각이 흐름이 좀 이해되겠어, 얘들아?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다? 아, M 값이 정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딱딱딱 얼마라고 부등호 범위에서 뽑아낼 수 있겠다. X로 범위를 뽑으면은 그 안에 정수들은 모르니까 정수가 아니니까 X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스쳐 지나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결과적으로 뭘 할 거야? 이 식을 싹 다 M으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럼 M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X라고 하는 게 4분의 M 빼기 1이거냐? 맞지? 4분의 M 빼기 1 맞지? 그럼 이제 X한테 집어넣는 거지 뭐. 더하죠. 더하기를 할 거야. 4분의 4 더할 거야. 4분의 M 플러스 3 빼기 할 거야. 4분의 8 뺄 거야. 4분의 M 빼기 9 그래도 만만치 않다. 문제 자체가. 그지? 풀 거야 이제. 풀면 되지 끝나 얘들아. 풀면 끝나는 거야. 일단 여기 4분의 곱하기해서 꼴보기 싫다 그지? 16 곱할게. 괜찮아? 16 곱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 16m 빼기 8이 될 거고 얘는 m 더하기 3에다가 m 빼기 9가 될 거고 얘는 16m 플러스 8이 될 거고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1번 부등식, 이렇게 2번 부등식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 될 것 같은데 맞지? A, B, 사용아! 하지마! A, B, C 형태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뭐 편법을 좀 이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개짜리 나와 있는 부등식에서 이쪽에 미지수가 없고 이쪽에 미지수가 없다면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하는 거지. 3m이 예를 들어 뭐 3부터 9까지야 라고 하면은 양쪽에 3과 9 쪽에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내가 양변에 어떻게 구해서 3을 나눠서 그냥 1부터 m의 범위가 3이야 이런 식 이용할 수 있잖아. 맞지? 즉 양쪽에 미지수가 없으면 좋겠어. 원래 사실 양쪽에 미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1번, 2번 나눠 풀잖아. 그지? 있잖아? 편법을 좀 이용 한번 해보자. 16에 여기 있고 여기도 16에 있잖아. 둘 다 있잖아. 똑같이. 얘네를 그냥 싹 빼버릴게. 괜찮아? 식이 자 마이너스 8 나오고요. 정리까지 할게. 자 m제곱 마이너스 6m이었는데 마이너스 6m인데 16m을 빼니까 마이너스 22m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거 까먹지마. 이때 m은 뭐라고? 정수라고. 그지? 그럼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는 또 어렵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볼게. 다시 한번 봐봐. m제곱 빼기 22m이니까 완전 제곱식 이용하려면은 m-11의 제곱이면 좋겠다. 그지? 그러려고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144가 됐으면 좋겠네? 맞니? 121이 됐나? 121? 그럼 121이니까 얼마 있으면 되는 거냐? 121 되려면은 얼마 더해줘야 돼? 148 더해줘야 되는 거야? 하자. 그럼 148 더하는 거니까 140부터 얘가 결국에는 m-11의 제곱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지? 148 더하니까 얼마야? 이때 다시 한번 m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정수라고. 어떤 애를 제곱해서 140부터 156 사이 나온 정수는 12밖에 없는 거지. 혹은 마이너스 12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m 빼기 11이 12가 되려면은 이때 m 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12가 나오니까 13? 아 뭐야? 얼마? 20, 23? 23인 거고 또는 아니 틀렸던 거지. 정수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에 x들의 합을 구해라.
m이 23이니까 4분의 22, 즉 이때 x는 누구? f에서 2분의 11. 그지? m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x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해될까? 사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만큼은 너네가 천천히 실수만 안 하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맞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요 줄에서 끝난 거야. 오케이? 아래서부터는 계산만 한 거고, 얘들아. 요 시까지만 내가 아이디어를 뽑으면은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할 수도 미안해. 반올림에 딱 범위 뽑을 수 있다. 반올림에 딱 범위를 뽑을 수 있다. 그 방식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하민아,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응? 괜찮은 거 맞아? 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지. 우영아 힘들어? 안 힘들어? 모르겠네. 아, 64번 한번 문제 읽어볼까? 같이 볼게. 우영 필기, 필기 천천히. 기다릴게. 윤혜 안 보이면 앞으로 올래? 괜찮아? 알았어. 앞은 싫어? 알았어. 살짝 뒤로 밀어줄 테니까 앞으로. 대성아, 괜찮아? 피곤해? 그럴 수 있지. 얼마 안 남았어. 1시간 2분 남았어.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지? 어? 야, 1시간 12분에 눈 잠깐 감았다 딱 뜨면 지나가야 되는 시간 아니야? 집에서 얘기했어. 집에서의 시간과 학원에서의 시간은 다르다? 학원에서 이런 일로 시간이 한정이에요. 너네가 알았어. 뭐 그럴 거면 뭐 차라리 너네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그래 차라리 시간이 안 가게. 여기 여기 김남국께서 해외여행 보다가 나경이 네, 해외 갔어? 호주 갔어요. 호주 갔어? 네, 놀러왔어요. 그래도 외국 가고 싶어요. 그래? 호주 가면 뭐야? 캥거루랑 싸우고 오나? 화장으로 지금 코알라? 아, 호주를 안 가봐가지고. 아무튼 자 64번 같이 볼까 얘들아? 오케이. 자 보면은 자 지금 식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먼저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구조를 먼저 봐 얘들아.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러한 문자 m 뭐 x m 뭐 이거 2m 제곱 빼기 4 이거 인수분해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식 전체의 큰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봐봐. 이거를 내가 x를 주인공으로 이 식 자체를 보면은 그 식은 직선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뭔 뜻이지 얘들아? 얘네가 누군지 이거 보지도 않아. x를 주인공으로 볼 거라면은 그 직선은 x축, 즉 0보다는 크거나 같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들이 항상 실수 m 값의 관계를 성립한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된다고. 맞지? 실수 m 값에 관계없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주인공을 m으로 보겠다라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써져 있는 이 형태는 x를 주인공으로 지금 써놓은 거라고.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이해될까? 다시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었으면 좋겠어? 주인공을 m으로 보자 라고 했는데 써있는 건 x가 주인공으로 써있다고 지금.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 이렇게 써있는 거. 큰 표현 자체를 보는 거야. 그럼 얘를 문제에서는
m에 대한 식, 즉 m을 주인공으로 보자라고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m 봐. m제곱 x 나올 거고 마이너스 2m제곱 나오는데 주인공인 m제곱들을 정리하니까 x 빼기 2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들 보니까 마이너스 2m x 플러스 4m 자 마이너스 2로 묶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m들 그치? 상수항들 보니까 플러스 이렇게 보자 정리만 다시 한 거야 m을 주인공으로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면 좋겠어? m에 대한 부등식 형태야? 그지? 그럼 m 값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어 보니까 케이스 X해야 거네. 첫 번째, 얘가 2차 부등식이라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란 말 안 나왔잖아. 첫 번째, x가 2면은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는가 보자. x한테 2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야? 다 사라지네? 5만 남네? 5는 0보다 크거나 같아. x가 2면은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만족하는 거지. x가 2 오케이. 맞아? 근데 만약에 두 번째 x가 2가 아니라면 x가 2가 아닌 순간 이 식은 무조건 2차 분식이 돼. 누구에 대한? m에 대한. 맞지? 그러려면은 모든 m들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x축이 아니지 이제 m축이 되겠지 사실은. m축보다는 위에 있으려면은 위로 볼록하면 무조건 내려가는 게 생기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즉 어떻게? 최고참 계수가 되는 거지 x가 이제. 얘가 2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항상 여기서는 m축이 되는 거야. m축보다는 위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니까 요놈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돼. 근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 써줄게. 짝수네. 굉장히 친절해 짝수네. 그러니까 판별식 x-2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요거에 이렇게 되는 게 판별식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다시 하면 x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9x 맞냐? 잘하고 있는 거 맞냐? 플러스 4 플러스 10 똥망했네 뭔가? 그럼 안 되네 이거 되네? 2, 7에 14 마마 그지? 그러니까 2부터까지 7까지 맞아? 즉 어차피 2 포함됐네 여기서도 괜찮네 그지? 2부터 7까지 됩니다 이런 애들이 되겠다는 거야 몇 번이야? 정수들의 합이네? 그럼 2, 3, 4, 5, 6, 7도 해주는 거네 그지? 얼마야? 아, 계산도 안 돼. 7, 8에 56, 28, 여기 1, 27. 그치? 이렇게 해서 해줄게. 아무튼, 자, 64번 문제 이해되더라? 누구에 대한 관계식으로 볼 거냐? 주인공이 누구로 볼 거냐? 이런 거야. 오케이? 자, 65번. 조금만 힘내자. 이제 1시간 남았어. 자, 65번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거 좀 치사하게 풀어볼게, 얘들아. 그냥 저번에 얘기했던 거, 뭐, 순환식, 대칭식 얘기하다 보니까 너네가 그냥 산으로 갈 것 같은 거, A네. 있겠지? 볼게. 간단하게 한번 보자. 자, 얘도 임의의 실수, 모든 x들에 대해서 x축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얘도 모든 애들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고, 얘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런데 식 구조를 보니까 얘도 성립해, 얘도 성립해, 이것도 성립해 보니까 A, E, B, C, B, E, C, A, C, E, A, B 이런 애들이 순서만 바뀌어 있는 관계야.
그지? 이런 애들 성립한단 말이야. 맞아? 당연히 이게 성립하는 모든 A, B, C들에 다 성립하겠지, 당연히.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애, 예를 들어 하나만 생각해보자. A랑 B랑 C랑 똑같으면은 어차피 A, B, C 위치 바꿔봐야 똑같은 거 위에 다 성립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되냐, 얘들아? 깊이 있게 얘기 안 할게. 저번에 뭐 대칭식, 순환식 얘기했었는데, 뭐 인수 가는 거 얘기했었는데, 거기까지 안 갈게. 알았지? 그냥 A랑 B랑 C랑 똑같으면 이거 성립해, 이거 성립해, 이거 성립해, 그지? 안 바뀐단 말이야. 괜찮아? 문제 풀어. 어떻게 돼? AX제곱. 자, 마이너스 2CX인데, C자리에 그냥 A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B인데, B자리에 A 집어넣는다? 이거 풀어라, 이거야. 문제는. 양변에 A 나눌 건데,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A라고 하는 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될 거잖아. 아래 블록하니까. 양수잖아.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풀겠다. 자, 16번. 오케이. 지워버리자. 6번. 6번.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 그럼 풀려라. 풀었어? 풀었어? 오, 오, 오. 이거를 얘들아, 식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그냥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 물론 어려운 게 맞아, 이런 게 당연히. 식으로 막 대입해가지고 막 깔끔하게 막 식 정리해. 아, 결국에 이런 뜻이야.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수학자 할 거 아니고 논리적으로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 물론 그런 게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지. 근데 그 의미 자체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는 거야. 하윤아, 계속 멍 때리는 시간이 너 많다 되게 지금. 좀만 힘내. 얼마 안 남았어. 뭐, 1시간. 자, 그냥 자 n이라고 하는 건 두 자리 자연수래. 그때 여기에 있는 거 우리 이거를 가우스 기호라고 하지. 맞지? 가우스 예를 들어 잠깐 생각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 자 가우스 뭐 2.1이야 라고 하면은 그 2.1이라는 수직선 안에 생각해. 자 가우스 2.1이야 무슨 뜻이냐면은 수직선상에 2.1이라고 하는 게 위치에 있지, 그지? 가우스란 뜻은 이런 거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겁나 많지, 맞지? 수직선 2.1 얘를 기준보다 왼쪽에 걸 보겠다는 거야. 그 안에 정수 겁나 많아. 그 중에 제일 큰 놈 누구야? 이걸 물어보는 게 가우스야. 오케이? 누구겠어? 위였겠지. 이걸 맞아? 자, 가우스 만약에 2.9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얘기했잖아, 그지?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맞지? 즉 작거나 같은 정수 겁나 많아. 그 중에 왔다가 누구야? 제일 큰 놈 누구야? 2야. 이런 거라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9였어. 마이너스 2.9보다 작은 정수도 누구 있어? 겁나 많아, 그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있을 거야, 그지? 쭉 다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놈 누구야?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거라고. 의미 자체가 수직선상에서 얘의 위치를 떠올리고 걔보다 왼쪽에 있는, 즉 조금 작은 정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가우스 얘들아. 어쨌든 가우스라고 누구 나온다? 무조건 정수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우스에서 얘를 10으로 나누겠다? 근데 n이라고 하는 거는 두 자리 자연수라며. 맞지?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와봐. 몇십 몇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자리 자연수니까 몇십 몇을 10으로 나누니까 몇 점 몇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봤자 두 자리 자연수가 99가 제일 큰 놈일 거 아니야. 99를 10으로 나누면 9.9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이걸 맞아?
그러면 99 집어넣었다 쳐보면은 9.9, 아우스 9.9? 9.9보다 작은 놈 중에서 제일 큰 놈이니까 누구야? 9가 될 거고. 그 놈한테 다시 한번 10을 곱하니까 90이 되겠네? 아, 여기 있는 요 놈의 과정 자체가 하는 말이 99를 집어넣었는데 9가 90이 됐네? 맞아? 딴 거 해볼까? 한 85점 집어넣어 쳐볼까? 85를 10으로 나누니까 가우스 8.5야? 8.5 중 8.5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놈 8이야? 그지? 걔를 10으로 곱하니까 누가 돼? 80이 되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결국에 1의 자리는 무시하고서 예를 들어 35를 집어넣든 37을 집어넣든 얘네들이 결국에 1의 자리 버리고서 30이야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99 집어넣으니까 90 나왔지? 맞아? 97 집어넣어볼까 한 번 더? 97 집어넣어봤자 나누면 9.7이야. 가우스 C가 9가 될 거야. 그놈의 10을 될 거야. 90이 될 거야. 이런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한 애에서 N에서 뺄 거야. 자, 다시 N이라고 하는 건 다시 99 할게 얘들아. 99. 99에서 요 과정 거치니까 1의 자리에 버려지는 90 되는 거였지. 99에서 9 뺐어. 이런 거잖아. 맞아? 99에서 9 뺐어. 그게는. 99에서 90 뺐어. 맞지? 누구 되는 거야? 1의 자리 남는 거로. 이해돼? 아, 이 식의 의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1의 자리에서 구하는 과정이 이 식의 의미 자체. 그럼 문제 읽어볼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의 자리가 3보다 작은 애는 몇 개 있어? 이게 문제죠. 해볼까? 10, 11, 12. 맞지? 1의 자리 3보다 작은 거. 20, 21, 22. 맞아? 30, 31, 32. 이런 거잖아. 이해될까?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1인 거 3개, 10의 자리가 2인 거 3개, 10의 자리가 9인 것까지 3개. 맞아? 그러니까 몇 개? 9, 3, 27개.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 자체가 이해될까 얘들아? 그러니까 식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네,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자 오늘 얘들아 숙제를 좀 미리 한번 얘기할 텐데 숙제를 한 번 더 부등식 쪽에 나갈 거야 얘들아. 같이 남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다음 평면좌표에 대한 개념 설명을 잠깐 진행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94쪽부터 얘들아 비어있는 문제들 있지. 94쪽부터 나랑 수업 시간에 한 게 있고 너네가 숙제로 한 것들 있을 텐데 그 비어있는 문제들 있지. 오케이? 그거 나머지 거 푸시면 됩니다. 알겠어? 저번 시간에 과제를 밀린 사람들은 부담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불러줄게 얘들아. 부른다. 자, 96쪽으로 와봐. 일단 94쪽, 95쪽은 우리 수업 시간에 사실 다 한 거야 결국에. 그래서 96쪽으로 잠깐 나보면은 너네가 비어 있는 게 25번. 이번 숙제 체크 잘해나 헷갈리지 않게. 자, 25번. 아 그리고 부동식의 활용 얘들아 지금 아직 우리 터치 안 할게. 우리 수업 시간 안 할게 얘들아. 시간 관계상. 우리 계획서 보면은 마지막에 교재 마무리라는 수업이 마지막에 깔려 있거든 얘들아. 그대로 잠깐 좀 미룰게 얘들아 이거는. 알았지? 자, 마지막 8강 때 할게. 자, 이렇게 25번 숙제 하시고 넘어가서 나머지 거 되겠을 거고 34번, 36번, 38번 하시면 될 것 같고 40번, 40번도 40번도 숙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넘어갈게. 자, 45, 46, 48, 49. 그다음에 55번. 그리고 다음 쪽에 58번.
몇 문제냐, 얘들아? 한 12문제, 13문제 되나? 비슷하게 저번이랑? 이 정도 되니, 얘들아? 몇 문제야, 얘들아? 해줘, 한번. 10문제야? 11문제야? 비슷할 것 같아. 이 정도 한번 숙제 다시 나갈게, 얘들아. 알겠지? 응. 다시 한번 이제 이거 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 선생님이 개념 설명 한번 평면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오늘은 문제풀이까지는 선생님 안 하고, 여기 단원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같이. 어떠한 단원인가? 물론, 당연히, 너네가 수학강 처음 배울 때, 다들 배웠고, 이야기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취지를 잊지 말고 문제들을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우리 이제 수학 상에서 이번 단어는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이야. 단어 자체가, 그지? 이해될까?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느낌이었어? 내가 도형이라고 하는 거, 기하 파트라고 하는 거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기랑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떠올려 봤을 때 그냥 문제 자체 도형이 나와 있고 각의 크기를 구한다, 선분의 길이를 구한다, 혹은 넓이를 구한다. 맞지? 막 이런 것들로 다뤘었잖아, 그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도형인데, 야, 걔네랑 지금 얘네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봤을 때, 큰 맥락은 이거야.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도형의 단원과 배수 단원, 즉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처럼 모여있다. 다르지 않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 결국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배웠던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 혹은 뭐 닮음, 뭐 사각형, 평행사변형 되게 많아. 그치? 그런 문제를 싹 다 대수적인 뭐 예를 들어 다음 단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 식들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3학년 2학기에 배웠던 원이라는 단원 걔네들은 원이 애초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걔네들의 길이가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지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고 이제 걔네들을 우리는 그림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식으로 딱 줬을 때 똑같은 문제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야.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한마디로 중학교 1학년은 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뭐 1학년 상관없어. 중학교 1, 2, 3학년에 있던 도형 문제들을 걔네들을 좌표 평면상에 위에 올리겠다. 이해될까? 다시 중학교 1, 2, 3학년 거기에 2학기에 대해 배웠던 그 도형들을 좌표 평면상의 그림을 올리겠다가 결국에 이 한마디로 종료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대수와 기하, 도형들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겠다가 이번 단원의 취지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뭘 해줄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 근데 내가 해줄 말은 결국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배웠던 도형들에 대한 성질과 정의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야. 보여줄게. 먼저 가장 문제 유형이 될 것 같아. 우리가 다루는 게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삼각형 배운 거 우리 뭐가 있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처음에 우리 이등변 삼각형 기억나? 이등변 삼각형이 뭐였지 얘들아?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봐 얘들아 머릿속에. 삼각형 나올 거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때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밑 각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맞지? 자, 이런 거. 자, 두 번째로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되나?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선생님 생각한 거 보여줄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못할 수도 있어, 얘들아. 들어봐. 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라는 거 다들 기억나, 얘들아? 이런 성질?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수학상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질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여기 점의 좌표 나와 있고 여기 점의 좌표 나와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뽑을 수 있어? 괜찮아? 이 점 나왔고 이 점 나와가지고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맞지? 괜찮아? 그러면 주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예를 들어 쳐보자. 나왔어. 얘네 두 직선의 얘가 얘고 얘가 얘를 치자 그냥.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얘들아? 기억나? 이런 게 좋지가 않은데. 이 각의 이등분선 방식 구할 수 있어 얘들아? 봐봐.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게 사실 뭐 우리 수학상 뭐 교재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론을 설명해 줄게. 이거. 어떤 거 설명할 거냐면 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RHA, RHS 합동 배울 때 그거랑 똑같이 가볼게. 자, 반직선 두 개가 있었어. 거기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이런 성질이 성립했어. 어떤 거냐면은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임의의 점 아무 데나 찍어서 요 반직선에 수선해발 내리고 요 반직선에 수선해발을 내리잖아? 그러면은 그때 얘네들의 길이는 똑같았어. 이런 거 배웠지. 왜 그래? 아, 왜냐하면은 이 삼각형에서 직각의 빗변 공통의 각이 똑같으니까 길이가 똑같아. RH, A 합동이야. 맞지? 그럼 이걸 수학상에서 어떻게 써였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x, y라고 치면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똑같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뽑아내야 돼. x, 이거 a, 이거 하자 헷갈리니까. 그럼 자, 이 직선이었다 가정하면은 이 직선과 이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3의 제곱 9분의 절대값 이 a-3b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근데 그 거리랑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9 플러스 4분의 절대값 대입하니까 3a 어떻게 되는 거냐? 플러스 2b 더하기 11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날려버리고서 풀어준 절대값 풀어버린 식이 결국에는 이러한 선들이 성립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A, B들이 질방정식이야. 그지? 좀 더 나아가면은 얘네들의 제곱과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똑같을 때는 결국에는 그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규칙을 한 놈은 더한 거, 규칙 한 놈은 뺀 거였다. 여기까지 공부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 주어진 게 똑같아. 자, 이등변 삼각형이야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러한 직선이랑 이러한 직선이 주어졌어. 오케이? 그랬을 때 그놈의 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 이해돼? 즉 이러한 성질을 이용할 거라고. 뭐 아무튼 예를 들어 이게 이등변 삼각형 혹은 중학교 영역이 배웠던 합동.
이런 것들을 이용한 관계식들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또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보면은 이등변 삼각형도 사실 기울기에 대한 관계도 있다 얘들아. 나중에 얘기할게. 삼각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삼각형의 50. 배웠던 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안 됐을 수도 있어. 삼각형 50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첫 번째 외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좋아. 첫 번째 들어온 사람 있고 못 들어온 사람 있을 건데 잘 들어. 여기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얘네들에 대한 정의야. 주어진 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야 돼. 자, 외심,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만 생각하면 문제가 못 푸는 거야.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 쓰일 거는 뭐냐면 외심은 삼각형이 있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물론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똑같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다시. 문제에서 외심이야! 외심을 구해! 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뭐가 떠올라야 돼?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똑같아.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일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고 문제가. 말뜻 이해될까? 내심 정의가 뭐였어? 내접원의 중심. 근데 삼각형 입장에서 어떤 관계야? 각이 세 개 있을 거잖아. 각은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었어. 이해될까? 그러니까 내심 자 문제에서 세 가지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심이라고 나왔어? 아 내심이 나왔으니까 머릿속에는 내접원의 중심일 거네. 그지? 첫 번째 얘네들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애들이었겠구나 라는 거 하나. 즉 문제에서 직선 3개가 나왔어. 직선 3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각이등분선으로 내가 접근을 할 것인가. 오케이? 방금 배웠던 각이등분선으로 문제를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점으로부터 직선 주어진 거 직선 주어진 거야? 외심, 그러니까 직선과 얘의 거리랑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이러한 내심으로부터 변까지 거리는 똑같았지? 라는 성질을 이용할 것입니다. 즉,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각이등분선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겠지. 원래 접근법대로, 그지? 근데 애초에 각이등분선이야? 라고 하면은 방금 배웠다시피 두 식을 더한 거, 두 식을 뺀 거로 접근한다든지. 나뉘겠지. 풀이 방법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도형들을 공부하는 거라는 거야. 자, 세 번째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정의가 뭐야? 세 변의 중선의 교점, 그지? 맞아? 중선의 교점, 그리고 중점들끼리 연결한 선이야, 그지? 거기다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걔네 그랬을 때 2대1로 나눈다는 성질들. 맞지? 표심은 사실 기본적 어쨌든 잘 들어야 돼. 이게 이번 평면 좌표 단원에서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야. 오케이? 이 수심은 정의가 뭐냐면은 삼각형에서 세 수선의 교점. 삼각형이 있어.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개만 그려도 돼. 여기서 수직인 선 그려 그냥. 여기서 수직인 선 그려. 그 교점. 얘가 바로 수심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수직인 선, 수직인 선의 교점들을 묻는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수심이야라는 거 안 알려줘. 오케이? 하지만 수선의 교점이라는 거 요거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방식 문제들은 사실 뭐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보여주기 하면은 방심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에서 세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들의 교점이라서 삼각형 기준이 있으면은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총 3개가 나와. 그래서 방심, 그러니까 방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이름 방접원이라는데 예를 들어 단편적 그림 보여줄게. 이건 알던 그림이야. 이렇게 보면은 선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야? 선생님 이거 내심이잖아요. 맞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 얼마야? 이런 거 물어도 되지. 즉 방심은 뭐냐면 얘가 방심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 뭐야? 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심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었던 거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점이 바로 방심이야. 왜? 이 삼각형의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이 삼각형에서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그거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3학년 2학기 때 그림이 많이 나왔었지, 그지? 얘가 방심이야. 근데 이거에서 여기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쓰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선정리인데 중선정리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자.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을 할 때 필요한 연산이 결국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과 외분점, 뭐 무게중심, 뭐 중선 정리는 일단 생략. 그리고 뭐 책에서 뭐 삼각형의 외심 나와 있지, 맞지? 이것만 다루겠다가 아니야. 되어 있지만 외심, 내심, 무게중심, 표심, 방심 다 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은 지겨워도 좀만 들어줘 얘들아. 결과적으로 너네가 나오는 도형들을 볼 거 아니야. 배웠던 게 우리 중학교 때 삼각형만 배운 게 아니잖아. 그지? 삼각형도 배웠어. 그런 애들 중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게 바로 평행사변형이고. 그지? 당연히 평행사변형에 대해서도 문제를 물어볼 거고 평행사변형에 나왔던 문제 자체가 평행사변형의 경위가 뭐야? 직상의 대변이 평행 사각형이야. 성질이 뭐야? 대변의 길이 똑같아, 대각의 길이 똑같아,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거 이등분해. 맞지? 근데 그런 거 만족하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 디테일에 가보면은 누구 있어? 평행사변형에서 디테일에 나눠지면은 직사각형이 있었고 마름모가 있었어, 그지? 직사각형과 마름모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였어? 정사각형이었어, 맞지? 이해될까? 그런 애들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풀었을 때 여기서 뭐 이용해?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지? 합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맞아?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겠다는 거. 똑같이. 큰 맥락은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뭐? 원.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야? 삼각형 배워, 사각형 배워, 결국에 원 배워 이거잖아. 3학년 2학기 때 배우지만, 그치? 맞아?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어디까지 끌어가? 원의 방정식까지 끌어가는 게 수학상 가능한 큰 흐름 자체. 이해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원의 방식 풀어봤지? 문제도 풀어봤잖아. 근데 원의 방식 문제 풀 때 실제로 이게 3학년 2학기 쓰이는 게 많았어? 그렇진 않았어. 맞지? 근데 사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모든 문제들을 사실 원의 방정식 다루면서 거의 풀거든? 거의.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안 쓰고서 원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도형과 닮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나 여태까지 풀어본 문제 중에서 안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안 쓰고 다 풀 수 있어. 원의 방정식에 있는 문제들. 하지만 교육 과정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 놨으니까 그걸로 일단 접근을 할게 얘들아. 하는 거는. 뭐 아무튼 그래.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분점, 외분점도 사실 연산 계산 중에 하나거든 사실 얘들아. 그래서 계산이 정말 지저분하지 않은 이상 그냥 식의 의미를 보고서 닮음으로 문제 풀어도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거 적어볼게. 깔끔하게 적긴 해야 되니까. 자, 얘네들의 3대2 내분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공식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공식을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적어가지고. 일단 x좌표 봤을 때 x좌표의 길이가 차이가 얼마 얘들아? 25 나지. 근데 내분점 구하기 3대2잖아. 맞아? 그럼 얘를 25짜리를 3칸, 2칸으로 나누겠다는 거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봐. 내가 공식을 쓰기 전에 야 25짜리를 길이 5로 나눌 수 있나? 이거 생각하는 거야. 나눌 수 있지. 잘 봐. 이만큼의 길이가 자, 마이너스 10,2가 있고 여기에 15,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런 애들의 의미는 3대2로 내분하는 이 점 좌표가 얼마일 거야? 라는 걸 찾겠다는 거잖아. 내분 공식이. 의미는. 근데 얘네가 막 분수로 막 지저분하게 떨어지고 그런 경우 많지만 하지만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야. X좌표 봤을 때 얘네 길이 25인데 25는 얘네 더해본 거에 길이 3칸, 2칸이니까 5칸으로 쪼개겠다잖아. 나눠지잖아. 맞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에서 X좌표는 어떻게 돼? 25짜리에 5개 중에 3개야. 길이가. 25의 5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길이가 얼마야? 15일 거 아니야. 맞지? 즉 마이너스 10부터 얼마까지 가면 돼? 15만큼 가면 돼. 이게 5야. 비율적으로 보면 된다고. 다시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길이가 5잖아. 맞지? 그 중에 3칸, 2칸 쪼갤 거니까 3칸이면 길이가 3일 거 아니야. 5칸짜리를. 3칸 내려오면 돼. 여기서 얼마야? 이게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얘들아. 식 자체를.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만 의존해서 문제 풀지 말고 그냥 문제의 의미 자체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계산 나누는 거야. 너네한테 필요한 요소들에서 이러한 좌표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배웠던 거 써먹어봐. 이해될까? 그래서 다시 여기에 제일 큰 목적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즉 식을 도형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다. 거꾸로 도형을 식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시켜주겠다. 오케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뭐 110쪽에 19번 잠깐 한번 볼까? 110쪽에 19번? 우영아! 우영아 자? 아니 그래야지 아니 좀만 힘내 얘들아 금방 끝난다 자 110쪽에 19번 잠깐 한번 볼게요 삼각형 A라는 좌표가 4, 마이너스 2라는 점이랑 자 B가 0, 마이너스 6이라는 거랑 C가 마이너스 4, 4라는 게 있어.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외심좌표를 구해라 이게 문제네. 헉, 우리 지금 단원 제목 봐봐. 두 점 사이의 거리지. 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단원에서 그냥 기판돼서 생각을 하면은 외심이니까 외심으로부터 A까지 거리랑 외심으로부터 B까지 거리랑 외심으로부터 C까지 거리 똑같아 이렇게 문제 풀어라잖아, 그치? 맞지? 생각을 좀 더 넓게 해보자. 이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다 생각해보자. 너는 어떻게 풀래? 그럼 그림 봐봐. 이미 풀이가 2개가 나와야 돼, 얘들아, 머릿속에.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외심은 뭐야? 예를 들어, 그냥 여기가 뭐, 막할게, 얘들아. 얘가 4, 마이너스 2고, 얘가 0, 마이너스 6이고, 그럼 바꿀까, 얘들아? 마이너스 4, 4야. 거기에 당연히 외심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외심이라고 하는 건 변의 수직이 등수의 6점이라며. 맞지? 수직이 등수의 6점이라며. 그거 찾으면 되겠지. 맞아? 나 2점이랑 2점 알고 있으면 이거 직선의 방식 꼭 못 뽑아. 뽑지.
그거에 대한 수직이등분선 구해 못 구해? 구하지. 해볼까? 이거 먼저 볼까? 자, x값 4 증가할 때 y값 4 증가하는 거야. 오? 얘 기울기 1이네. 맞아? 수선이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얘네들 중점이니까 2 콤마 2 콤마 얼마냐? 마이너스 2네. 어? 요 직선 이름 뭐야? y는 마이너스 x. 맞지? 2 콤마 마이너스 2잖아. 얘도 한번 구해볼까? x값 마이너스 4 증가할 때 y값 얼마 증가해? 10 증가해? 아, 순수는 아니다. 싫어. 꼴보기 싫어. 얘 한번 해보자. x값 얼마 증가해? 막 8 증가할 때 y값 얼마 증가해? 분수 나오긴 하네. 뭐 어쨌든 간에 결국엔 내가 수직이든 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런 애들의 뭐에? 교점을 구해서 외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의도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맥락을 파악하면 돼. 22번도 잠깐 한번 볼까? 몇 개만 해볼게, 얘들아. 자, 식의 의미만 잠깐 보자. 자, A라고 하는 게 0,2라는 점 하나, B라는 게 5,1이라는 점 하나, 자, C라고 하는 게 2,A라고 하는 거 하나. 자, 얘네로 하는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네, 그지? 맞나?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점 사이의 거리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점 세 개가 직각 삼각형 만들 거면은 생각 자체가 첫 번째 성분 AB가 빗변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A랑 B가 얘가 빗변이니까 나머지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이랑 똑같아. 피타고라스 뜨겠다는 거지. 두 번째 케이스 보면은 성분 뭐 BC가 빗변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성분 누가? AC가 빗변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A 값들을 다 구할 거야. 이런 거지. 이해될까? 이렇게 접근하는데 좀만 얘들아.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풀이가 지금 단원에서의 적합한 풀인 것 같아. 그지? 맞아?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 해가지고 길이들 써서 피터 쓰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직선 쪽에서의 생각으로 한번 가봐봐, 얘들아. 어쨌든 간에 케이스가 이런 거거든? 뭐 직각삼각형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냐. 맞지? 혹은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얘가 A고 얘가 C고 얘가 B냐. 맞나? 또 뭐 있어? AC가 빗변이냐, AB가 빗변, BC가 빗변이냐? 뭐 이런 거 있겠네, 그지? 맞나? 케이스는 똑같아. 근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아? A, B라는 직선의 기울기와 B, C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곱이. 맞아? 그러한 얘 A, B의 기울기 곱하기 B, C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 봐봐. A, B가 빗변이니까 A제곱 더하기 길이 구해가지고 피터 써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복잡하지. 근데 기울기 보고 기울기 보니 곱이 마이너스냐? 이게 편하게 보이네 이거 보이는데. 그지? 얘랑 수직이야. AC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가 수직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다시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접근법. 내가 배워먹은 거 다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걸 얘기할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은 사실 뭐 할 말 없어. 무게 중심. 일단 중선적인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37번? 43번? 1등급 도전하면 보자 얘들아. 115쪽에 43번 봐봐. 요거까지만 하고 얘들아 앞에 있는 문제 몇 개만 너네가 푸시할 테니까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하자. 더 이상 떠들면서 너네 힘들겠거든. 43쪽 그네 115쪽에 43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오늘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실수 x, y야. 물론 다 배웠겠지만, 봐봐. 실수 x, y야. 이런 애들에 대해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식이야. 배수식이야. 그치? 좌표 평면상에 얘가 그림으로 보여야 돼. 점 3개 가지고 식이 좌표와 그러한 길이들의 합의 관계로 보여야 돼. 아,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은 얘는 0,0이라는 원점과 x, y 사이, x, y인지 몰라? 그런 애 사이의 거리라는 식이야. 거리. 맞지? 두 번째 거는 이러한 x, y와 2,4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야. 그럼 결국에 0,0이 있고 뭐 2,4라는 점이 있을 텐데 도대체 x, y가 어디에 있어야 그러한 거리들의 합이 최소값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야, x랑 y가 여기 있으면은 x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길이가 길지. x, y가 여기 있었다 쳐봐봐. 그럼 결국에 얘 더하기 얘 아니야. 맞지? 여기 있었다 쳐봐봐. 어차피 이만큼 더하기 이거 아니야. 변해? 안 변해. 최단거리 뭐야? 결국에 0,0과 2,4 사이의 거리였어. 이러한 식을 나타내는 거죠. 대소식이지만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0,0이랑 2,4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0, 이 루트가 답이네. 이 문제 틀린 표현 이해될까? 답은 2루트 5였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물론 44번, 45번, 허나 이런 거 저걸 기 싫어. 그다음에 그때 의미 파악을 해보고 귀찮은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식의 구조를 좀 파악한 연습을 할 텐데 30 하나만 더 하면 될까? 아, 얘 눈치 미안해. 네? 미안. 아니 이제 눈치 주기. 아, 이게 자, 시간 있으니까 좀 더 해볼게. 자, 우리 40분 끝나는 거잖아. 야, 무려 20분 시간 더 있는 거잖아. 그치? 미안. 32번 잠깐 풀어볼래, 얘들아? 넘어와서. 112쪽에. 몇 가지 그냥 내가 두서없이 그냥 뭐 보여주고 싶은 것들 한번 보여줄게. 32번 한번 볼래, 얘들아? 영우야, 힘내.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오, 풀었어? 네가 찍은 게 왜 맞는지도 고민 한번 해봐. 허준이 풀었어? 뭐, 생각 중이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칠판을 한번 봐봐. 32번이랑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칠판에 그려놓은 걸로 답을 구하려고 해보면은 답이 암산으로도 풀릴 수가 있어. 그림을 내가 돌려그린 것 뿐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즉, 그림을 돌려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 뭐라고 있어? 식상가? 같이 볼게, 얘들아, 이거.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원하는 거는 얘를 얘들아 애를 그냥 내가 X축처럼 생각을 했어. 지금 표식으로 떨어진다 이거지, 그지? 그럼 좀 돌려 그린 거야, 얘들아. 원하는 게 뭐야? 무게중심이 어딘가에 있었겠지. 뭐 대충 그릴게 여기다가. 이 길이가 얼마야? 이런 거지. 괜찮아? 오케이? 얘를 자 아까 이 문제는 뭐였어? 식을 그림으로 보자. 맞지? 그림을 식으로 한번 보자.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y좌표가 11이야. 이렇게 볼게.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y좌표가 일단 20이야.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y좌표가 9야. 구하고자 하는 게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이게 문제였잖아. 이해돼? 봐봐 해볼게. 그럼 결국에 y좌표들의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할 거니까 11 더하기 22 더하기 9잖아, 그지? 그럼 그놈을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 y좌표 아니야? 이해돼? 14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답이 뭐야? 4였던 거네. 왜? 이 길이 올라갔잖아. 맞지?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11이라 이 길이 얼마야? 14야. 뭐야? 무게중심 y좌표인 거고. 이해돼?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던 식으로 보자. 표현 이해되겠어, 얘들아? 괜찮아?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얘기해주고 고민 한번 해봐.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야. 계산이 간단해지는 거지. 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자체가 내 뇌구조상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사실 이게. 근데 이거를 자꾸 깨트려서 한 번만 이해하고 한 번만 이해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은 그게 내 거거든. 아, 이런 내용들인데 12번? 아니다.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자. 자, 일단은 앞으로 잠깐 와서 107쪽에 얘들아 한 15분쯤 남았는데 1, 2, 3, 4, 5, 6번 있지? 107쪽에 여기 선생님이 뭐 아예 언급 안 할 테니까 너네가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이랑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옛날 배웠던 것들 그냥 기억 되돌린다 생각하고서 6개 한번 해보면서
질문 있는 것들 개별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응.